네. 자, 우리 권 팀장님과 함께. 아, 조상 제한선가 네. 다 옛날에 제 거래처였는데. 아, 저 은행들. 은행신탁부, 은행자금부 가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심부름 가지고 거래하러 다녔는데. 아, 저 은행들이 막 있을 때는 뭐 신한은행. 그거 완전히 저 작은 은행이었지. 아, 그때는. 하나은행은 완전히 지금으로 치면 거의 저 뭐라고 하나? 진짜 뭐 지점 몇 개 없는. 아, 그랬어요. 근데 그런 은행들이 다 이제 거대 은행들이 어떻게 되고. 그렇게 됐지? 예. 다른 은행들 계속 이제 인수하면서. 그렇죠. 신한은행이 조흥은행 샀고, 네. 하나은행이 외환은행하고 저 서울은행 샀고, 그렇게 된 거죠. 자, 하여튼 변하지 않는 건 절대 없다는 요 말 말고는 네. 다 변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늘 우리 곁에 든든하게 계신 박병창 이사님 변하지 않으실 거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한번 그 조상 제안서 보면서 우리 이사님도 꽤 상념에 좀 젖으셨을 것 같은데. 그 계열사 다녔잖아. 예, 그때 거래하고 있었고 아니, 그 계열사 다니지 않았어요?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상업증권? 아, 그래요? 그때 같이 계시던 분들은 다 어디 뿔뿔이 또 다른 데를 가신 거예요, 그러면? 타 증권사에 거의 대부분 있고요. 아, 근데 뭐 저희 모르겠습니다. 저희 동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뭐 현직에 대부분 있습니다. 잘 된 거죠. 잘 돼요. 오히려 뭐. 그때는 최고의 연봉을 받는 증권회사였는데. 예.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일단 뭐 미국 시장은 갑자기 뭐 오후 2시 미국 시각 기준으로 갑자기 훅 떨어졌고요. 웬일이에요? 살짝 빠져서 시작을 했고요. 1시 정도의 고점을 찍었습니다. 네. 그 S&P 500의 그 신고 지수가 S&P 500의 신고 지수가 4,818포인트거든요. 근데 4,790포인트 정도?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4,778포인트 정도까지 올랐다가 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신고 지수 간 거죠. 네. 거의 간 상태에서 1시 반부터 매물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가 1% 넘게 1.5% 전후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제히 급락을 했고 그리고 음봉이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오른 거 다 아래로 다시 내려오면서 이번 주에 다시 음봉이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지수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음봉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제 예. 걱정을 하는 거죠. 네.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왜 이런가? 그럼 변화된 게 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가 73.7 큰 변화 없습니다. 달러인덱스 102.0 큰 변화 없고 원화 1,304원 변화 위안화 없고. 7.13 위안 변화 별로 없습니다.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조금 내려왔습니다. 오히려 빠졌네요, 저거는. 예, 빠졌습니다. 나쁜 거 아니잖아요, 3.85%까지 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한 30분부터 급락을 했는데 그 외에 그 변화된 게 뭐가 있었냐? 그 뉴스가 이제 몇 가지 전해드리면 제가 오늘 노트북이 고장 나가지고 밑에 내용을 많이 좀 못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바 노트북 아니에요? 12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110.7로 나왔습니다. 네, 예상이 네. 104.5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게 나온 거죠. 미국 경기 괜찮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11월에 기존 주택 판매가 플러스 0.8로 MOM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아직 경기 지표 좀 좋게 나왔잖아요. 그럼 경기 지표 좀 좋게 나오면은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뒤로 후퇴하는 거 아니냐. 요걸 또 설명하기도 해요. 예. 근데 그러기에는 이 지표가 시장에 그렇게 막강한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도 아무튼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 하나하나 짚어보는 겁니다. 오늘 페덱스가 마이너스 12% 냈습니다. 페덱스가 실적 이제 패대기를 쇼크로 쳤네. 인해서 그래서 페덱스는 11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올라간 걸 하루 만에 다 그냥 내려왔어요. 개파락해갖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페덱스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장중에 마이너스 4%, 그 시간 외에서 지금 플러스 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장중에는 전체 시장 영향을 받았고요. 시간 외에서는 예상 상회하는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를 상회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간에서 상승하고 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CEO는 24년 내년 내내 실적은 분기별로 개선될 것이다. 이런 워딩을 좀 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실게요. 그동안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의해서 시장은
상승을 했고 그 기대감이 과하다라는 표현을 계속 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상승을 한 이면에는 심리적인 요인도 상당히 있겠지만 연말에 돼서 북클로징을 하면서 매도 쳤던 부분에 대한 쇼커버링이 상당히 있다라고 저는 제 표현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수급적 요인이 상당히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월가에서는 이거 지수 상승도 좀 과한 게 아니냐라고 계속해서 그동안에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제 제가 지금 지표도 말씀드리고 뉴스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뉴스가 시장을 급격하게 하락시킬 만한 어떤 외부 요인이 있었나라고 봤을 땐 그런 것이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뉴스 보면은 다들 어떻게 얘기하면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금리나 기대감에 의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그것이 일부 후퇴인 게 아니냐 심리가 요게 한 가지 이유를 드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자, 이렇게 과하게 올라온 부분들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 다 명확하지는 않죠. 그리고 좀 후련하지는 않죠. 네. 그러나 이제 고점에서 이렇게 매물이 나온 겁니다. 근데 뭐 수급적 요인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비교를 해보면 되냐면요. 우리 2021년 3월인가의 봄에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고 나서 고점을 찍었죠. 네. 그 고점 찍었을 때 특별한 이유가 있었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이번 올해에 7월 26일인가에 우리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특히 2차 전지를 비롯한 종목들이 고점을 찍고 내려왔잖아요. 네. 그때 다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무슨 이유가 있다. 또는 어떤 세력이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수급적 요인이 어떤 심리에 의해서 그렇게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어제 미국 시장인 그동안에 정말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데 가뜩이나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잖아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눈치 예, 보다가 눈치 보다 같이 매도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하나 딱 파는 것 같으니까 아이 팍 이렇게 그냥 던진 게 다들 몰린 거군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시장은 저점은 아무도 모르고 고점은 아무도 모른다. 다만 군중의 심리가 일치되는 어떤 순간에 그런 일이 발생된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지금 이제 추세를 꺾는 고점이냐 아니냐는 추후로 좀 더 봐야 됩니다. 하루만 가지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차트를 보면 음봉이 좀 크게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단기 고점의 시그널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 고점이라 하면 또 내려오면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강력하게 매수를 그동안에 진입을 했잖아요. 약간 포모성 매수라고 요즘에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매수는 상당히 약해지는 어제 하루의 흐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시장입니다. 네. 왜 문제일까요? 어제 우리 시장이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어제가요? 어제가요? 어제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가 코스피가 1.78% 올라서 2,614포인트가 됐잖아요. 2,600포인트 위로 안착한 날입니다. 첫 번째예요. 네. 두 번째, 외국인들이 어제 정확한 숫자는 제가 이제 나중에 좀 변하지만 제가 마지막에 본 숫자로 보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19,275계약을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가 1.23조, 1.2조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는데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만 5,600억이 들어왔어요. 이 얘기는 외국인들의 패시브 자금이 들어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취매일지는 모르겠지만 배당 관련 매수도 상당히 들어왔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제가 그때 동시만기 때 지난주 동시만기 때 매도 롤업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매도 포지션이 상당히 쌓여 있었는데 이것을 매수한다라는 얘기는 일부 상당 부분 아마도 그것을 매도를 환매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숏을 쳐놨던 것을 쇼커버하는 거하고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강하게 베팅한 것을 일단 그 강한 베팅이 좀 약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 시장의 향후에 그동안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수급 상황이 어저께 나타났어요.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어제 처음으로 그동안에 쭉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차트로 보면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의 73,600원 박스권 6개월의 박스권을 어제 돌파했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돌파한 거예요. 종가로요. 그래서 어제 74,몇백원으로 마감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박스권을 돌파하니까 우리나라 지수도 2,600포인트 위로 올라선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이게 세 번째이고요.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현대차, 기아가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현대차하고 기아가 이게 반도체만 가지고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현대차, 기아가 강세를 보이면서 자동차 부품주도 같이 올라와주는 모습을 좀 나타냈거든요. 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LG, 엔솔이 급등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현대차와 기아가 강세를 보였고요. 그런 가운데 개별 이슈로 시가총액 높은 종목으로 보면은 HMM이나 두산로보틱스, 하나솔루션, 한진카 이런 건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종목들이 뭐 20% 가까이씩 올랐습니다. 그 분위기 자체가 정말 오랜만에 본 지수가 많이 올라서가 아니고 강세장 분위기를 어저께 연출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분위기만 보면 어제 뉴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면 자 우리 시장이 이제 3,000포인트 이게 막 어제 신문지상이나 뉴스에 보면 경제신문이나 보시면 네. 3,000포인트 얘기를 어저께 할 만한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어제 분위기가 그만큼 좋았다는 설명을 그렇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있는 어저께 하루였거든요. 분위기가 많이 바뀐 하루였습니다. 네네. 근데 미국이 당기고 좀 더 푹 빠져서 말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자, 어제 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어제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그래서 추가 상승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냐라는 쪽으로 어저께 끝난 상황이에요. 어제 지수가 2,614포인트로 끝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직전의 고점이 2,668포인트예요. 2,668포인트라서 네. 여기서 약 한 2% 정도 남았어요. 야, 그러면 우리나라도 직전 고점 돌파하면서 뭔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면 올해 연말에 한 2,700포인트 한번 트라이 해보는 게 아니냐. 이게 어제 정서예요. 어제 정서예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이 훅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아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예견하기도 조금 어려운 것 같고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우리 시장이 그냥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운도 나쁘게 이제 가보려고 그랬는데 미국 시장 빠지면서 우리 시장 빠지는 쪽으로 다시 기우느냐 그렇게 기우느냐 오늘 갈림길이 있는 겁니다. 또는 미국은 많이 올랐잖아. 그리고 이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차익 실현 매물이잖아. 우리는 우리 시장의 수급이 어저께 상당히 좋았잖아요. 네. 어제 들어온 거 오늘 다시 되팔고 그러지 않으면서 만약에 간다면 우리 시장은 일부분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초까지 디커플링 되는 거 아니야? 미국과 다르게 이런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오늘 달려 있어요. 네네. 근데 오늘 달려 있는데 오늘 지수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어제 19,000계약 이상의 선물 순매수를 해준 외국인들이 선물을 거래를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물 주식을 대거 다시 파는 그런 상황은 아닐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제 산 게 국내 기관들이 1조 이상 샀는데요. 어제 매수를 국내 기관들이 1조 1,500억 샀습니다. 이 중에 금융투자가 1조 900억 샀어요. 다 샀잖아요. 그럼 얘들이 뭐 샀냐? 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두 종목만 1조 매수예요. 두 종목만 거의 1조 매수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부 섹터의 반도체 사이클의 바텀업 그리고 또 하나는 배당 관련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러면 미국 시장이 꺾였다고 해서 그게 꺾이느냐 바뀌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물 주식에서 큰 변화가는 없을 수 있지만 이 시장이 우리 시장이 기대를 더 해볼 수 있으려면 외국인들의 선물 거래가 어제 판 걸 오늘 다시 뭐 15,000개가 다시 판다. 뭐 이러면 우리 시장 또 그동안에 미국 시장 올라갈 때 못 올라가서 네. 미국 시장 빠지니까 또 빠지는구나. 뭐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야 우리 시장 좀 디커플링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를 좀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전반적으로는 커플링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저기 빠졌다고 우리가 또 폭락할까? 네? 어떻게 봐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빠지는 거에 비해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덜 잘 버틴다는 얘기. 그러니까. 디커플링. 예. 디커플링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디커플링 될 것 같다. 디커플링 된다는 얘기가 사실은 요즘에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냥 심플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가장 최근에 경제지표 나온 게 OECD 경제지표가 11월에 나왔잖아요. 네. 올해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쪽이 우리나라보다 GDP 성장이 높았잖아요.
내년도는 우리가 더 높아요. 전체적으로 이익 성장이나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체 성장률이나 수출이나 아니면 기업 이익의 성장에는 반도체 영향력이 훨씬 더 크잖아요. 네. 근데 반도체가 턴어라운드 하면서 올라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은 계속 의심했는데 이제 의심해서 좀 확신나게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디커플링 좀 될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는 아니라는데 야간 선물 마이너스 3%꿈 깨자. 오늘 아침엔 한 1% 정도 하락을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네, 이제 같이 점심 이후로 조금 힘을 냅니다. 뭐 그런 분위기를 오늘 네. 봐야 된다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이 왜 빠진 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쭉 뭐 좀 과하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식을 하실 것 같고요.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외국인 선물 거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외국인 선물 거래만 그대로 만약에 탄탄하게 있다면 가만히 잘 보시면요. 반도체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막 급락하는 상황은 좀 아니에요. 또 자동차나 은행도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버틸 수는 있는 힘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살펴볼게 봐야 된다. 이렇게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뉴스 좀 몇 개 좀 살펴볼까요? 예, 말씀드린 대로 노트북 고장으로 인해서 뉴스는 많이는 가져오지 못했고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올해 삼성전자를 연간 약 16조 원 순매수했는데 이거는 연간으로 따졌을 때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16조 원 정도. 그리고 SK하이닉스를 약 3조 원 순매수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를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차익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차익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근데 그동안에 개인들이 올해 1년 동안 개인들이 어떻게 했냐. 삼성전자를 14조 2천억 팔았고요. SK하이닉스를 약 4조 순 매도했습니다. 지금 노트북이 고장났다고 해서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뒤에 이게 지금 지워야 될 게 안 지워져 있네요. 지금 죄송하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표시된 데까지. SK 최태원 회장 이거 어저께 뉴스잖아요. 근데 보시면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거의 대부분 다 개인들의 순매도예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삼성전자가 부진했고 또 다른 섹터에서 뭐 2차 전지나 이런 쪽에 올라오면서 개인들이 상당 부분 삼성전자와 이 반도체 부분을 버리고 다른 쪽으로 이동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네네. 그래서 삼성전자와 그리고 외국인과 개인들의 거래가 반대로 올해 많이 움직였다. 요 말씀을 좀 하나를 드리는 거고요. 네. 추가로 그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는데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일주일 사이에 우리 국내 주식형 ETF에서 약 1조 정도 유출이 됐다고 해요. 거기서 매도하고 나간 거예요. 주식형 ETF에서 예. 그 중에서 이제 미래에셋 하나만 들면 5천억 이상이 거기서 나갔거든요. 그런데 요 일주일 동안 미국 주식형 ETF 있잖아요. 한 주 동안 523억 달러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금 유입이 523억 달러면은 얼마쯤 되죠? 한 60원 5조쯤 되는데. 7천억 정도 되죠. 7천억 정도. 네? 523억 달러? 예, 523억 달러요. 그러면 60원 5조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러네. 그러니까 523억 달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일주일이니까 맞네요. 빠졌으니까 그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으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왜 이런 얘기가 뉴스가 자꾸 나오냐면은 지금 양도세 기준 완화 이거 오늘 발표 안 되면 내년에 한다. 이렇게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금투수 얘기까지 같이 거론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삼성전자 말씀드리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 올해 굉장히 작년에도 힘들었지만 올해 미국 시장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국내 시장이 안 된다는 얘기를 작년부터 많이 했지만 올해 그 유출이 상당히 많이 됐고 그 유출 자금들이 미국 시장에 상당히 가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사실은 주식시장이 내년에 미국 시장이 더 좋을지 우리 시장이 더 좋을지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지만 경험치를 그냥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네.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은요. 글로벌 시장은 예를 들어서 뭐 북미 지역이 굉장히 올해 좋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아시아 지역이나 유럽 시장이 좋고 아시아 시장이 좋으면 그 다음 좋고 이런 경향을 좀 가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봤으면 돌아가면서.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코스모 그룹에서 로봇 사업 강화한다라는 매경의 뉴스가 좀 있었는데 코스모 그룹은 대표적인 2차 전지 소재 그렇죠. 기업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돈을 꽤 많이 벌었고 시총이 엄청나게 높아졌죠. 이 기업에서 코스모앤컴퍼니가 투자한 엑소아틀레트라고 하는 의료 보조 로봇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보조 기구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 이름이 코스모 로보틱스로 사명 변경을 하면서 코스닥 특례 상장 심사를 했는데 A 점수를 맞으면서 곧 상장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 그룹에서 로봇 사업을 강화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좀 있었고요. 현대차 그룹에서 2025년까지 모든 차종의 소프트웨어 중심차로 전환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전사 모빌리티 기능 총괄 본부라는 걸 신설했었습니다. 거기에 자율주행 스타트업 회사를 만든 포티투다스의 창업자가 본부장으로 가셨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향후의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 그 전장 부품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뉴스가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AMD에서는 AI 반도체 시장을 2027년까지 약 9배, 올해 450억 달러였는데 2027년에 약 4천억 달러를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면서 또 한 가지 좀 우리가 관심이 있는 내용은 우리가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뭐 카나리아 얘기를 하면서 그게 좋으면 우리 영향받고 막 그러잖아요. 네. 실제로 보면 트렌드포스 그 보고서를 보면은 내년 HBM 시장의 90에서 95%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약 4에서 6% 정도 전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네. 실제로는 우리 삼성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 세계 반도체나 이런 섹터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미국 시장에 있고 또 먼저 실적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영향을 상당히 받습니다. 근데 오늘은 지금 호시적 발표에서 시간에서는 좀 오르고 있다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론 영향을 주가적으로는 받긴 합니다만 시장을 움직이는 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네이버와 삼성이 공동 개발한 AI 반도체를 공개했는데요. AI 연산 과정에서 기존 제품 대비 전력 효율을 뭐 8배 더 높이겠다, 뭐 높이는 제품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뉴스가 나오면서 좀 관심을 끌었던 이유는요. 요걸 만들면서 HBM의 그런 기술이 아닌 모바일기에서 생성했던 로우 파워 DDR 요걸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테스트 결과 후에 장착을 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상당 부분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네이버가 삼성과 AI 반도체를 공개한다 이런 건데. 종가 맞추기도 합니까? 예. 아하, 올해 종가 어느 정도로 혹시 보고 계십니까, 우리 이사님은? 지금 올해 연말, 그러니까 연말 딱 28일인가요? 네, 예. 그날 얼마에 딱 종가? 지금 얼마죠? 지금이 2,614포인트입니다. 2,614 코스피 기준. 네, 얼마 보시겠습니까? 오늘 미국 시장이 그렇지 않았고 또는 다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냥 뭐 찍기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조건 달지 마시고요. 예, 외국인들이 뭐 오늘 많이 다시 다 매도하고 그러지 않다면 얼마예요? 얼마? 2668 정고점 트라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얼마냐고요? 저는 2,614가 오늘이잖아요. 네? 2,610포인트로 하겠습니다. 2,610? 네. 2,610 종가예요? 네. 와, 2,650보입니다. 2,650. 네. 6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거네요. 네네네. 오늘부터 며칠 남았죠? 지금 오늘이 닷새 남았습니다. 닷새. 수목금 닷새 남았습니다. 화수 5일. 5일 남았습니다. 예. 얼마냐고 그러니까 2,700 갑니다. 저것 좀 돌파. 왜요? 아니 못 간다고 보세요? 그럴 줄 알았어. 틀려봐야 뭐 욕먹을 게 없어. 좋게 봤다는데 뭐. 예. 2,700.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는 거니까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이런 거 왜 안 하시냐고 그랬는데 진짜 하시네요, 진짜. 예. 그래서 저희도 종가 맞추기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예, 예. 3% 앱 재밌잖아요. 3% 앱 들어가시면 예. 요거 정확하게 끝자리까지 맞추시면 저희 3% 모든 강의를 1년 동안 무료로 들으실 수 있는 이거 한 1,000만 원 될 걸. 모든 강의 다 들으면. 워낙 강의가 또 다양하게 있으니까 네 1년 무제한 수강권을 드리고요. 정확하게 맞춘 분이 안 계시면 가장 근사치 맞춘 분들 한 20분께 저희가 치킨 그리고 케이크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김태훈님 2,800 본다는데. 에이 그건 좀 오바야. 3,000은 뭐니? 뭐야? 장어스. 장어스. 3,000은 안 돼. 자 2,700
700이 제가 볼 때는 여기다 쓰시면 안 되고요.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서. 3프로 앱에.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 네. 무임승차 안 됩니다. 자, 하여튼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 3프로TV 앱에서 이벤트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병창 이사님 네. 맞추시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내일 아침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